그 138 가시면은 거기에 그 저번 시간에 그 관리의 3방식서부터 간다 그랬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관리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가 따요. 그래서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137페이지로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이 관리라는 게 영역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가 있었죠, 그죠? 이 두 가지 이제 비교했고, 넘기시면은 건물 임대차 관리, 그 다음에 관리의 분류와 내용이 복합 개념이 법경기가 있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에서 주체에 따라 달라요, 주체.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자아관리, 위탁관리, 혼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자기가 직접 하면 무슨 관리요? 자아관리고, 남한테 맡기면 위탁이죠, 그죠? 위탁인데, 그러면 자아관리는 오른쪽 박스를 잠깐 보시면은 그 옆에 그 자아관리는 대규모예요,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주택 건물이면서 직접 관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직접 관리면 얘는 간접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외주를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위탁이고요. 근데 가장 진보된 것은 이제 위탁 관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법경기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법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인감도장이라든지 돈 되는 우리가 금고 같은 건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화장실 청소는 남한테 맡길 수도 있죠, 기술은. 근데 이제 반드시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혼합관리라는 게 나와요. 그 혼합은 두 가지를 합치는 건데, 그래서 직접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일반적으로 기술은 위탁을 하는데, 내가 일부 하고 남한테 맡기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좀 불분명해진다? 불명해져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도기에 채택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가에서 혼합, 그 다음에 위탁으로 가는 게 순서고요. 그럼 자가 위탁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기가 직접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애호정신이 좀 강하죠, 그죠? 자기 일처럼 하니까 기밀유지가 되는데, 위탁을 맡기게 되면은 애호정신이 높아요, 좀 낮아요. 낮고 어때요? 기밀유지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가관리 같은 경우는 좀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위탁관리는 타성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고, 전문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관리는 어떤 관리예요? 위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좌측 맨 밑에 가시면은 관리의 3방식은 자, 자가, 위탁, 혼합이 있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걸 자가관리고, 전문가한테, 대행업자한테 위탁하는 게 위탁관리죠, 그죠? 그러면은, 일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무슨 관리예요? 혼합이죠, 그죠? 근데 혼합은 제가 아까 가도기에 채택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가관리, 혼합관리, 위탁, 이렇게 자가관리에서 위탁에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혼합관리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혼합관리는 그냥입니까? 혼합관리는 거기 제목이 보시면 과도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도기죠. 과도기 채택되어 있고, 장점은 일부 자기가 하고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단점에서는 뭐만 여러분들 찍으시면 되냐면, 2번에 가시면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부분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죠. 나온다면 얘는 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게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럼 분명하다? 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전문가를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죠. 그래서 자가와 이제 위탁의 과도기고요. 그러면 자가는 소규모지만 위탁은 소규모예요? 대형 건물이에요? 대형 공동주택.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게 자가면 가장 진보된 관리는 위탁관리다. 이렇게 가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자가와 위탁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우리가 자가관리의 장점을 보시면은 거기에 4번하고 5번하고 6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4번에 자기가 하니까 건물에 대한 그냥입니까? 좀 애착이 강합니까? 기밀유지 보안 관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 권한이 좀 강해요. 그럼 요거는 위탁 관리의 단점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2번하고 3번 체크. 위탁 관리는 남한테 맡기니까 관리 요원의 애착이 높다, 낮다.
낮고 기물 보안 관리가 될까요? 좀 비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묶으셨고, 근데 자가관리의 단점을 한번 가보세요. 자가관리 단점을 가시면은 1번 소유자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리의 전문성이 좀 그냥요 결여되고, 2번 내가 막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타성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거를 위탁관리의 장점을 한번 가보세요. 장점을 가시면은 우리가 1번에 가시면 소유와 경영의 분류로서 관리의 전문성이 제고된다는 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가예요, 위탁이에요? 위탁이고, 3번에 가시면은 위탁은 매너리즘을 방지한다고 돼 있죠. 아까 자가관리는 타성에 적기 쉬웠죠. 그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고, 위탁은 4번에 가시면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갈게요. 가장 오래된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자가.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건물이 고층화되고 맡기다 보니까 위탁관리가 가장 진보된 거죠. 혼합은요, 일부 내가 하고 일부 맡기겠는데, 법률과 경제는 내가 하고 기술은 맡기지만 반드시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얘가 내가 일부 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그럼 가장 진보된 거예요? 가독이에요. 가독이.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가관리는, 자, 생각해보세요. 지가 직접 하니까 그냥입니까? 좀 애착이 강합니까? 강하고, 기밀 유지가 되죠. 근데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겨버리면은 애착이 강해요? 좀 낮아요? 지일처럼 안 해주죠? 기밀 유지가 잘 유지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가관리는 지가 혼자 하니까 그냥입니까?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까? 위탁관리는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가 있겠고, 둘 중에서 전문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관리는 어떤 관리예요? 위탁이고, 그죠? 어떤 소유에 대해서 지시 통제력이 강한 건 자가관리가 되겠죠?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바꿔내겠어요? 자가와 위탁. 네, 그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 밑에 관리 활동은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나중에 제가 기본서 나오면 해드리고 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41페이지에 가시면은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죠?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찾았습니까? 마케팅. 마케팅에서는 딱 하나 나와. 몇 문제 나온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나오지도 않고 두 문제도 아니고 딱 한 문제예요. 그죠? 어머, 교수님 한 문제는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럼 다 포기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한 문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여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마케팅을. 그죠? 10년 전에. 그때만 해서 제가 젊었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마케팅.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걸 지금 보면 한 2페이지로밖에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상당합니다. 그죠? 상당한데, 이제, 이게 141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보시면 마케팅 전략의 3차원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여기서 거의 다 시험지에 나와요. 3차원. 그래서, 이 대학교, 제가 부동산 마케팅 한 학기 동안 가르치게 되면 목차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전략의 목차가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3차원이라는 건 몇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3가지, 그죠? 전략이에요, 그죠? 전략인데, 의에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의의는, 그러니까 마케팅은 그냥 해야 돼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아야 돼요. 파는 거야. 마케팅. 무슨 팅? 마케팅. 그럼 마케팅은 팅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이 팅 들어가는 게 안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야? 꼬시는 게 어떤 꼬시는 게 있어? 자, 뭐 헌팅도 있고, 그지? 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 팔자는 얘기예요, 그죠? 편하게 가시면, 의에 보시면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케팅은, 자, 우리가 옷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판매할 때, 그냥 세일즈만이 아니라 상품을 그냥 해요, 기획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전 과정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물적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팔 때 아파트만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부동산 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 서비스를 하시죠. 이런 것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 부동산 증권은 저번 시간에 MBS라는 걸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MBS는 주택 저당 담보증권이에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택을 저당 잡아서 받았습니까? 그럼 이걸 부동산 증권이라 그래요. 무슨 증권? 부동산 증권. 이것도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잘 팔고 잘 우리가 하자는 얘기인데, 마케팅 유형이 토지 건물이 아까 물적이었어요. 서비스가 이제 중개 서비스 같은 걸 얘기하고 임대 정책 마케팅인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게 마케팅이 그 물건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마케팅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중개사를 따시고 이제 개인 사무소를 차릴 수 있지만 종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시면 아파트만 전문화하신 분이 있고 토지만 전문화하신 분이 계시죠. 물건에 따라 마케팅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아까 제가 이번에다가 별표 3개 쳤죠. 거기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잡으셔야 되는데, 부동산 마케팅의 3차원이라고 하면 좀 사람이 3차원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3가지 전략이에요. 3가지 전략. 전략을 잘 짜서 3차원에 대한 3가지 전략인데,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항상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요. 누구에서 누구로 간다? 공급자. 처음에는 수요자가 그 시장을 장악했나요? 공급자가 장악을 했나요? 공급자. 자, 보세요. 옛날에는 치킨 사업을 했어. 옛날에 아주 그냥 한 20년 전에 닭을 팔았어. 그럼 닭집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그냥이야 잘 팔려. 잘 팔리는데, 지금은 은퇴하면 다 닭집 차리죠. 그럼 닭집이 하나야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냥 튀겨야 돼. 소비자를 꼬셔야 돼. 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좀 학문적으로, 자, 어떻을까? 이 물건을 만들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입니까? 사람이 기계로 찍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옛날에 아주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입니까?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까? 누가 잡았어? 공급자가 잡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입니까? 누구를 꼬셔야 되는 거야? 수요자죠. 그 마케팅이 누구에서 누구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급자의 전략이 나온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그러니까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서 마케팅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제 영어가 나와, 영어가. 영어 잘하시죠? 못해요? 자, 그럼 STP 전략하고, 그 다음에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TP는 보통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되는데, 자, STP라는 게 순서예요. STP.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거용을 판매하려는 건설회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마케팅을 안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건 시장 세분화, 사람을 먼저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나눠서 팔 사람을 나눠요. 무슨 말이냐? 자, 경기가 좋으면 대형 평수가 잘 나가지만 안 좋으면 소형 평수가 잘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나눌 수 있고 남녀로 나눌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으로. 그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세분화라고 합니다. 무슨 화라고 한다? 세분화. 그럼 이건 그냥요, 내가 살 사람을 나눈 거예요. 나눴죠. 근데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으셔야 돼요. 찍어야 되죠. 유원지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형 맞추기가 있죠. 그럼 그냥 여기다 맞춰야 돼요. 딱 맞추면은 인형이 음악이 나오지. 그래서 하나를 딱 맞추는 거야. 타겟. 그래서 중상층을 딱 찍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적 시장의 선점, 표적 시장이 선점도 맞고 선정도 맞습니다. 목표 시장. 그럼 찍어야 돼요. 얘한테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포지셔닝이 차별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화와 차별화는 다른 거예요. 차별화는 뭐냐면, 내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이가 있죠. 그냥입니까? 경쟁사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가? 경쟁사하고 경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아파트. 그러면 내가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이 아파트보다 GS 자이보다 그냥 줘야 돼? 뿅가게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네들은 그냥이야? 사람이었어? 사람같이 안 생겼어요?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편하게 들어, 편하게. 이건 사람이야? 아니죠. 이건 사람입니까? 부동산을 나눈 겁니까? 부동산 나눴어요. 그죠? 아까 사람을 나누는 것은 무슨 하죠? 세분하죠. 이건 사람을 나눴습니까? 내가 팔 물건을 나눴습니까? 물건을 나눈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에 대해서 부동산, 상품이야, 상품.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는 요거는 세분하다, 차별하다. 차별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사람을 나누는 건 차별화야, 세분화야? 내가 팔려는 그 부동산 상품을 나누는 것은 차별화죠. 차별화. 차별화는 이제 이 세분화는 수요를 나누는 거고 이 차별화는 공급 제품에서 나랑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상품은 차별화.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차별화 시켜야 돼? 세분화 시켜야 돼? 차별화 시키면 돼? 한 5명에서 친한데 나중에 모의고사가 1명이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세분화. 물건에 대한 상품은 차별화라는 거죠. 이걸 바꿔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순서가 이 표적 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차별화라는 것은 목표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은 따라해보세요. 위치. 이게 번역하면 위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라는 자체가 상품을 차별화시켜서 나를 어떤 위치에다 놓는지 이렇게 해서 차별화시킨다는 건데, 자, 가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소비자의 전략이에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공급자. 등을 치시고. 그 다음 이 지문이 그대로 뜨는데, 어디가 힌트를 주냐면,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을 점유. 그럼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예요? 그 안에 글씨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다음에 STP에서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상품은? 그러면 그냥이야 사람부터 나눠야 돼. 사람부터 세분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해서 그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고 타겟, 목표 시장, 표적 시장 그냥에 대해 이거 찍어야 돼. 찍어야 돼. 그럼 밑줄 쳐봐. 세분화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그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수요자 집단 찾아내는 거죠. 자, 차별화라는 자체는 이 차별화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려면 아까 아파트를 나누는 거죠? 네. 수요가 아니라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공급자들에 대한 공급 경제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포지셔닝은 짧아. 위치. 이 번역하면 위치거든요. 그죠? 그 위치가 들어가면 포지셔닝을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표적시장,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자체는 그 전에 그냥입니까? 목표시장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있어서 거기서 공급 경제 사이에 자신의 상품 어디에다 위치할지를 관한 전략을 그냥입니까? 차별합니까? 차별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 처음에는 세분화는 상품을 나누는 거야? 사람을 나누는 거야? 수요자 집단이라는 게 있죠? 목표 시장은 세분된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고 자신의 고려해서 자신의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고 차별화는 그냥입니까? 상품을 나눕니까? 상품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제품이죠. 공급 경제사에 자신이 어디에다 위치하는지 차별화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 포피믹스라는 것은 앞에다 P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도 좀 해야 돼. 밑에 가시면 따라보세요. 플레이스. 이게 장소라는 뜻인데 유통 경로를 얘기를 하고 넘겨보세요. 따라보세요. 프로덕트. 상품이죠, 상품.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뭐예요? 프라이스. 가격이죠. 무슨 영어 시간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돼, 이거. 그죠? 알아요? 여기 자동차 살 때 프로모션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안 해.
그 프로모션이 판매 촉진이에요. 그죠? 아시겠나? 그럼 그냥이야 다 앞에 P가 들어가. P가 4개 들어가서 따보세요. 4P. 미안해. 4P. 4개 들어가 4P. P가 들어가갖고 이 4가지를 시험 문제 서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시면은 전 페이지 가시면 아까 플레이스라는 게 있었죠. 이 플레이스는 원래 장소인데 이게 마케팅이 경영에서 나왔거든요. 유통이라는 얘기 들어오잖아요. 유통. 유통은 이제 유통 경로가 있다 보면 생산자, 도매상, 소비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유통 경로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시행사야. 그럼 내가 직접 분양의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어. 맡길 수도 있고 중개업자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유통 경로예요. 이게 무슨 경로다? 그럼 우리가 넘기시면은 그 상품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됩니까? 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체계한 유통 조직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분양 대행사한테 맡기거나 중개업사 활용하면 이건 그냥이에요. 유통 경로예요. 유통 경로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시면 프로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아까 봐봐. 사람을 세분화시켜, 상품을 세분화시켜. 사람이죠. 그럼 상품은 뭐 시켜? 차별화야, 차별화. 차별화는 뭐냐면 제품이야, 제품. 제품을 내가 레미 아니면 GS보다 내가 그냥이야 잘 줘야 돼. 잘 줘야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는 실개철을 설치해 준다든가 지상주차장을 지하한다든가 이게 그냥입니까? 상품입니까? 상품, 프로덕이에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랑 잘나는 게 밑에 보시면 리얼의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죠.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무슨 촉진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판매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시험 문제.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약을 하게 되면 경품 같은 거 추첨하죠. 가게 되면 그렇잖아. 자동차 벤츠 있고 막 그렇잖아. 이 판매 촉진이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라는 상품하고 판매 촉진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내가 아까 봐봐. 사람은 그냥이야 세분화. 상품은 그럼 다른 놈하고 나랑 차별화가 돼야 되죠. 그럼 나는 얘보다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구조를 좀 더 다르게 한다든지 이건 판매 촉진이에요.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이고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경품 같은 거 막 추첨해 주는 것보다 판매 촉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프라이스라는 자체는 가격이죠. 가격 전략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촉진에 보시면 여기 그 광고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광고라는 단어 있어요? 광고는 우리 부동산은 봐봐.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광고도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걸 잘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지 말고 그냥 유통 경로, 상품, 가격, 판매 촉진으로 그냥 얘기하세요. 영어로 하면 또 헷갈리니까. 자, 시험 문제에 분양 대행사 맡기거나 중개업자를 활용했다라는 건 뭐죠? 유통 경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이 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분양가를 좀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나요? 그럼 따라봐. 분양가, 가격, 프라이스죠, 그죠? 프라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은 GS보다 실개천을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판매 촉진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프로덕트에 들어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갔더니 경품 같은 거 추첨해서 하는 것은 무슨 촉진이다? 판매 촉진이 되는 거죠. 광고도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들어온 게 봐봐. 전 페이지 가시면 전 페이지에 141페이지 가시면 STP의 P가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죠. 앞에 141페이지에 STP에 포지션이 있잖아. 여기 또 P가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 있는 사피 있지? 사피와 예피를 바꿔낸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 그럼 포지셔닝이 여기 사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그 포지셔닝하고 요 4가지 사피를 바꿔내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제 가시는데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나중에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다 왔어. 넘기시면 고객 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고객이에요? 소비자가 고객이에요? 소비자가 그러면 이제 누구를 꼬시자는 거지?
소비자를 꼬시자는 거, 소비자. 그럼 여기는 소비자가 들어가야 돼. 찾아봐. 소비자 중심,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소비자 들어갔어요? 그럼 소비자 나오면 이건 시장 점유야, 고객 점유야, 구매 점유. 그럼 왜 안 꼬셔야 돼? 꼬셔야 돼.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나중에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한글로 그냥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무슨 마케팅을 하냐면 관계 마케팅을 봐요. 관계를 유지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한 번 고객은 그냥입니까? 영원한 고객입니까? 관리를 안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되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이 이게 경영에서 따온 거예요. 경영에서. 그죠? 우리 자파기거든요. 부동산은. 그래서 제가 마케팅 원론도 지금 강의를 해요. 많이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은 신규로 한 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존 고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까? 유지해 나가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중개업 하시면은 한번 사러 가고 매수자가 사서 물건을 샀어. 그냥 끝나서 전화번호를 끊어야 돼.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놔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아?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그죠? 그러면 나중에 매도할 때 또 나한테 오잖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이야 관계를 유지해 나가.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파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라고 돼 있어? 찾았어? 공급자만 있어, 소비자만 있어, 둘 다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유지죠.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어떻습니까? 상호 관계 유지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일회성으로 한번 팔아야 돼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을 창출하자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브랜드를 적어놓을게요. 브랜드. 자,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마케팅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코카콜라를 먹었는데 너무 좋아. 그럼 90세 때도 그냥이야 코카콜라 찾아. 갔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냥이야 브랜드야. 그럼 아파트도 그냥이다 브랜드를 만들자. 그 레미안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레미안 아세요? 그래서 레미안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다 마케팅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레미안이 너무 좋아. 그럼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어디 또 못 찾아? 레미안 찾으러 다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이다 관계 마케팅이다. 관계 마케팅. 그래서 요거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거기 보시면은 쭉 가다 보면 관계로 유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찾았습니까? 야, 그러면 관계로 유지 나오면 이거 시장 점유 찍어야 돼, 고객 점유 찍어야 돼, 관계 마케팅 찍어야 돼. 그렇지. 난 시장 점유 찍는 사람 봤어. 나 웃는 분이 무서워, 그지? 진짜야. 난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닭집이 생겼으면 다 잘 됐어. 그럼 누구 유지였어 옛날에는? 공급자, 그죠? 근데 이제 닭집이 하나야 굉장히 많이 생겨. 누구 꼬셔야 돼? 소비자. 맞아요? 그러면 얘 한 번 시켰어. 그럼 그냥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해놔야 돼. 저장해.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근데 중개업을 하시면은 그냥 해야 돼. 저장을 잘 해놔야 돼요. 너무 해야 돼요. 잘 해야지. 그죠? 연말 되면 또 메시지도 좀 보내고. 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럼 그냥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유지해 나가야 돼. 그러면서 브랜드라는 마케팅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새우깡 아세요? 새우깡? 손이 가요? 손이 가? 지금도 가죠? 마케팅이야.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재밌게 가, 재밌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영어 나온다고 해서 힘든 거 하지 말고 마케팅. 광고도 아까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광고를 요즘 잘 안 뜨는 건데 이건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밑에 보시면 광고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만 잡으세요. 우리 지금 그냥 광고하고 있어요? 부동산 광고하고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부산에서 했던 걸 저 서울에서 광고하면 될까 안 될까? 시장성이 제약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지역적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제한된다는 건 이해 가셨죠? 자, 우리가 여러분 봐봐. 이 코카콜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해도 되지만 내가 물건을 내놔갖고 판매됐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죠. 그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자, 우리가 보통 이 칠판주계를 마케팅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마케팅하지만 자, 우리는 부동산은 사는 사람도 그냥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광고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광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다음 그냥 광고야, 부동산 광고야. 부동산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그 물건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고요. 한번 팔면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시간적이 제약돼 있고 매도자만 광고해요. 매수자도 할 수 있어요. 매수자도 할 수 있죠. 나 이거 사고 싶으니까 좀 물건 팔 사람 좀 저한테 오세요 할 수도 있잖아. 알겠죠? 근데 광고는 좀 희박해요. 나온다면 아까 다시 간다면 페이지 141페이지 가셔서 다시 갑니다. 자, 요 시장 점유라는 자체는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냐면 아까 거기에서 공급자라는 게 있죠. 찾았어요? 네. 소비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요.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죠. 네. 빨리 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틈새 시장을 점유. 이건 고객 점유 찍어, 관계 마케팅 찍어, 시장 점유 찍어. 시장 점유 찍고. STP가 순서죠,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세분화. 상품은 차별화. 사람부터 나누는 거지, 그지? 나눠서 찍어서 그 다음에 차별화시키는 거야. 차별화 위치를 이제 그 공급경사 사이에 어디에 위치시키는 거 보는 거고. 포피믹스는 자 가볼게요. 자 아까 내가 직접 팔아요. 분양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중개업자를 활용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냥입니까? 이건 플레이스 유통경로입니까? 유통경로고 넘기시면은 내가 아파트에 실개청 설치한다든가 지상주차장을 지하한다는 것은 이건 판매 촉진을 봐야 돼요.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고 판매 촉진은 뭐예요? 판매 촉진은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할 때 경품을 추첨하죠? 네. 이건 판매 촉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문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은 분양 가격은 프라이스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묶어놓을 수 바꿀 수가 있는데 넘기지 마시고 아까 요 STP의 포지셔닝이 있었죠? 그 포지셔닝하고 포피하고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공급자예요? 고객이 소비자예요? 그럼 소비자 나오면 시장 점유 찍어, 고객 점유 찍어. 고객 점유 찍고 관계 마케팅은 그냥이야 공급자와 소비자 관계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있지. 네. 일회성 장기적 지속적이 아니라 브랜드 하나 놓으면은 요거 관계 마케팅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내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 맞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감정평가 파트로 가볼게요. 페이지로 146 가셨어요? 146 부동산 감정평가 감정평가 파트가 나온다면 6에서 7문제가 나와요. 자,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시험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어려운지, 그지? 그래서 또 되게 웃긴 게 이 시험에 영어가 들어갔어요, 영어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림동에서 감정평가를 강의하는데 전국에 학원이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서울에, 신림동에, 고시촌에, 그죠? 그 정도는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고 좀 약간 고시예요, 저게. 그죠?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또 공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간평을 또 도전하시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저거는. 그죠? 그래서 하셨는데 하여튼 공인중개사 따세요, 먼저. 따시고 따시고 제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하고 점심에 잠깐 갔다가 또 저녁 때 강의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간평을 이제 강의하는데 간평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기 가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의의라는 게 있죠. 의의는 잡으세요. 별표를 하나 처음 보시는데 자 우리가 어떤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자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그럼 세 번째 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토지만 있나요? 정착물도 있나요? 동산도 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근데 여러분 동산이 그냥 하나 예를 든다면 컴퓨터거든요. 근데 평가사가 컴퓨터를 평가합니까? 거의 토지와 건물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까지 끊어보세요. 판정. 가액을 판정해요, 가치를 판정해요. 가치를 판정하고 거기까지가 감정이에요. 부동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 그냥 확인만 해야 돼요,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그럼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 화폐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자, 감정평가라는 자체는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보통 토지와 건물을 많이 평가하겠죠, 그죠? 그럼 먼저 파악하는 게 그냥입니까? 가치를 판정합니까?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이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그죠?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치를 판정한다까지가 평가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죠. 네. 그게 감정이에요. 그럼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건 그냥이야 처방전을 내려. 처방전. 그게 평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는데 시험 문제 딱 한 번이 나왔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뭘 판정해서 뭘 표시하는 것이죠?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이죠. 가치와 가액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판정해서 뭘 표시한다?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을 표시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이제 가격이거든요. 그럼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높죠. 만약에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감정평가의 기능을 보지 마요. 잘 안 나오는 거고, 분류 가시면 이제 여기도 찍어줄게요. 오른쪽 가시면 이거 보지 말고 오른쪽 가시면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현황하고 조건부라는 게 있죠. 묶으세요. 현황하고 조건. 그래서 현황하고 조건은 또 어떤 거냐, 가볍게 들어보시는데, 자, 현황이라는 것은, 자, 현황은 따라보세요. 현재 주어진 상황, 현재 주어진 상황.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본 거 그대로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건부지가 되고요. 자, 우리가 언제 민법 시간에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걸 이제 배우셨어요. 조건은 확실합니까? 조건부는 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낮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현황은 편 들어보세요. 현황은 그냥이야. 두 번째 현황대로야. 보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 나오면 조건 찍어, 현황 찍어. 현황 찍는데, 자, 지금서부터 밑줄 치실 게,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인데,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 현황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그냥이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현황 평가가 원칙입니다.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도 있겠죠. 그 조건이 예외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현황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양한 경제활동의 목적상 조건부 평가를 필요하는 경우도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갈게. 어떤 평가가 원칙이라고? 현황.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태로 가는 게 그게 원칙인데,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상태를 새로운 상태로 발생한 것을 가상해서 가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갈게. 어떤 평가가 원칙이야? 근데 조건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있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기한부하고 소급이라는 게 있죠. 묶어보세요. 기한부하고 소급. 자, 기한부하고 소급. 자, 아까 읽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우리 학원 건물도 1년 전의 가격과 오늘 가격과 1년 후의 가격이 같을까요? 시점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시간은 계속 흐릅니까? 계속 바뀌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른 거야. 그런가? 그럼 그 시점을 명시하라는 얘기예요.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을.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기준점은 어떤 날짜가 원칙이냐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무슨 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러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자체가 그냥입니까? 규칙,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입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조사가 좀 가능한 경우, 우리가 의뢰인이
좀 각오로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각오는 소급 평가예요. 무슨 평가다? 소급. 그러니까 미래로 좀 막 해주세요. 그런 것은 기하무라는 거죠. 자, 가볼게. 거기 어디에 나왔나 볼게. 자, 거기에 봐봐. 지금 거기 보시면은 기하무 평가는 장래 도래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장래 도래할 불확실해야 이건 확실이야. 그럼 우리가 확실한다는 것은 장래에 딱 정해져 있죠. 네.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 시점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소급은 제가 아까 미래였어요? 과거였어요? 과거. 그러면 소급 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점하여 대상물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민사 형사 사건에 유력한 증거 같은 건 그냥이에요. 과거요. 과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 기본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여기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명시 안 해야 돼요?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명시.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자, 이건 무슨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가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가지고 기준하는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과거로 기준점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소급이고 미래로 정하면 뭐다? 기한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좋아. 자, 이 시점이 그냥이야? 법에 정해져 있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어느 날짜가 원칙이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평가사한테 하라는 거죠. 네. 그런가요? 네.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이건 규칙이 안 나왔지만 의뢰인이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과거로 기준 시점을 잡으면 무슨 평가다? 소급이고 미래로 잡으면 기한부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규칙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양가로 3번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럼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나온다. 이거 중요한 거야. 떨려 막 나올까 봐. 여러분 안 떨려요? 안 떨리면 말고 진짜. 자, 평가 대상 물건이라는 게 있죠. 따라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7조라고 돼 있죠. 이 규칙에 있는 건 거의 다 뜬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건에 따라서 틀린데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있는데 자, 지금 여기 규칙이 하나 빠졌는데요. 자, 우리가 이 평가가요. 물건별로 평가할 때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하나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법 조항에는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예외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필지와 핵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1월달서부터 총론을 갈 거지만 하도 오래돼서 2달이나 지나서 나는 기억이 날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야. 안 나겠지? 27페이지 가봐. 27페이지 가시면 오래됐어. 2달 지났네 벌써. 별표는 치고 막 난리 났을 거야. 네. 27페이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등록 단위죠. 그런가요? 네. 그럼 소유권을 나타나죠? 네. 누구 땅이? 소유권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네. 근데 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 순위 유사한 토지입니까? 가격 수준이 가격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칙이라 그랬죠? 획지. 돈을 보면 어떻게 돼? 헷갈하고 기억나기 시작하나 보네. 다행이다. 돈 보면 획간다는 거야. 다행이야. 내가 야매를 하는 거야.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 생각나면 어떻게, 그지? 그럼 돈 보면 어떻게? 헷갈하고 가격은 획지 찍으면 되잖아. 이 가격 수준이 유사한 토지를 일단은 토지를 묶는 게 평가사들이 묶어놓거든요. 획지인데, 그럼 이거는 가격이니까 그냥 해야 획지는 경제적이에요. 거래 활동할 때나 평가 활동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3번의 필지와 획지의 관계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에 제가 니은하고 디귿이 좀 여기 구분 평가와 일괄 평가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겠는데, 자, 우리가 가볼게요.
자, 아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개별이 원칙이에요, 개별. 그럼 첫 번째 보시면 필지와 핵지가 같은 경우라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네. 우리가 썼죠? 1번지, 2번지 필지, 하나의 필지들이 아까 획지로 묶으려면 그냥입니까? 가격순이 유사해야 됩니까? 유사하지 않으면 못 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얘가 평당 100만 원, 평당 500이면 똑같아요? 달라요? 껌껌이 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그냥 매기는 것이 개별 평가예요. 무슨 평가다? 개별이에요. 맞아요? 근데 니은번을 보시면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27페이지 하고 있는데 네. 보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3번지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번지 하나의 필지입니까? 하나의 필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주유소를 우리가 해요. 그죠? 그럼 주유소 옆에 어떤 게 있는 게 참 좋아요? 카센터 같은 거 생각합니다. 그럼 요게 필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는 가격이 똑같겠어요? 가격이 다르겠어요? 달라서 이액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구분. 돼요. 지금 니은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 획주로 나눴으면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보시면 여러 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개 필지가 이제 4, 5, 6, 7, 8, 9, 10, 11, 12가 9개 필지가 있어요. 그죠? 아까는 얘는 가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그러면 획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사해야지만 묶잖아요. 그지? 그런가요? 근데 얘는 가격이 유사해요. 그러면 그냥요 획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 있죠. 그죠? 100만 원, 얘는 110만 원, 112만 원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9개 필지를 하나로 묶어갖고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그럼 그냥니까 일획지로 묶어버립니까? 묶어버려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네. 이해 갔나? 네. 그럼 여러 개의 필지를 그냥이야 하나의 핵주로 묶었어. 하나의 어. 묶었어요. 그러면 하나 핵주로 감정평가하겠죠? 네. 그러면 구분한다, 일괄한다. 일괄평가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좀 느낌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법조항을 가서 보시면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만화 말고 어떻게 갈게. 내가 아까 어디 하다 왔지? 147페이지 하다 왔나? 네. 그럼 아까 구분과 일괄이라는 게 앞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갈게. 천천히. 자, 그러면은 내가 구분부터 갈게. 구분. 자, 이거는 하나의 필지를 그냥입니까? 두 개의 핵주로 나눴습니까? 나눴죠. 맞아요? 네. 가치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구분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한다고 돼 있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돼 있죠. 여기 함정이야. 부분이 있다고 부분평가 찍으시면 안 돼. 이 구분평가는 한 일부분이에요.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거야. 구분해서 간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부분이다.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일괄평가라는 게 있어요. 일괄? 여러분들 아까 9개 필지는 하나의 소유권입니까?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아까 그냥 했어요. 비슷비슷했어요. 비슷비슷했어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합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평가다? 일괄평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분평가라는 게 있나요? 부분평가는 봐봐. 여러분들 우리 공법 시간에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를 배우세요. 뭐라고요? 수용. 그럼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이야? 반드시야. 반드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150평이면 여기가 도로로 편입돼서 50평으로 간다면 보통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죠? 그럼 공시지가는 그냥입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1억 5천이라면 이거 5천만 띄워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그냥요 공시지가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일체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갑니까? 전체에서 한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에요. 따봐, 일부분. 그럼 구분해야 돼요? 부분평가요. 부분평가는 거죠. 나 지금 부분평가 보고 있는데 네. 찾았습니까? 네. 요거는 가치를 달리해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일부분만 평가하자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특수 목적인 함정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부분에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따보세요. 구분, 둘 다 분분, 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분이나 구분이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럼 아까 가치를 달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것은 부분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구분해서 가는 거죠. 같이 갖자. 가치가 다르잖아. 네. 그럼 부분이야? 구분해 가는 거야. 구분해서 따로따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됐죠? 가치를 달리합니까? 요건 일체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같이 우리가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달리해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평가하자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괄평가는 어떻죠? 일괄평가는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개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에 대한 걸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별표 몇 개 쳤어? 3개 쳤어, 3개? 아, 느낌 좋아. 나와, 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 어떤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평가라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규칙이.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럼 따라봐. 구분. 부분. 둘 다 공통적인 뭐가 들어가? 분위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좀 된다는 거야. 잘 봐요. 따라봐. 구분해서. 그 다음에 따라봐. 일부분. 다 다른 거죠.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거는 그냥이에요. 구분해서 가요. 맞아요? 그다음에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부분만 평가한다는 거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하고 뭘 바꿔낸다? 구분과 부분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강력하게 이거 추천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갈게요.